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백과와 전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된 네오파라고 하고요. 어차피 이제 분명히 이제 나눠드린 세안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밝힐게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금 나눠드린 세안에 보시다시피 세안이 국어과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사회계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2008년에 개정을 생성했는데 제대로 된 활동은 2012년도부터 했고요. 소방재난이나 행정기관에 주로 기여를 했고 아직은 됐는데 8월달부터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었고 사실 위키백과라는 것은 어떤 장르에서 사실 여러 종류가 있죠. 내 주장을 전달하는 걸, 설득하는 걸, 친교를 위한 걸, 내 자신을 자아 성찰하는 걸,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사실 위키백과랑은 안 맞아요. 유일하게 하나 맞는 것이 설명문, 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교수되느냐? 되게 복잡하죠. 표가 8학년 중학교 2학년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국어 1,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국어 2 합법과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과정은 지금 이 합법과 작문입니다. 이렇게 세안에도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거기 흑백이기 때문에 아마 음영으로 처리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설명문 작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명문의 작문 형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 정확히 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과 작문이 무엇이길래 이런 거를 가르치느냐, 이걸 알아야 정확하게 헌법과 작문을 가지고 위키백과를 활용해서 가르치겠죠. 헌법과 작문은 헌법과 작문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춰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목적과 의의를 달성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헌법과 작문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그 설명문을 쓰게 하는데요. 정보 전달을 위한 헌법과 작문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헌법과 작문에 이런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원리, 헌법, 작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 정보를 전달하려면 정보를 재구성해야 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배워야 되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어 표현 방법들을 익히는 게 이론이고 그 다음부터 다 실제예요. 실제로 적용해서 어떻게 정보를 잘 효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해서 실습을 하고 활동을 해서 익히는 과정인데 작문이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선별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교, 대조, 분석 이런 것들을 쓰는 표현 방법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실제로 글을 씁니다. 1차 시, 2차 시, 3차 시고 이 사이에 글을 쓴 다음에 이때 이제 쓰기 윤리, 내가 정말로 그 내용을 잘 조직했는지, 정보를 잘 선별했는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다 파악해서 마지막에 회고, 글을 점검하는 과정까지가 한 단원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위키백과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보시면 협동학습 모형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큽니다.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협업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신 지 좀 되신 분들도 있고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졸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게 내가 혼자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이든 아니면 정말로 자유롭게 구성을 하든 협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동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모형과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왜? 위키백과가 기본적으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팀 프로젝트예요. 흔히 그냥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팀 구성해서 해봐라고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렇게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팀을 내가 딱 교사가 팀을 딱 구성을 해주고 그 팀에 과제를 분교해주면 따라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용이해요. 틱소프 활용하기 가능한 얘기는 제가 그냥 써놨는데 이거는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시면 이해하시는 좀 어려울 거니까 넘어갈게요. 평가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가 정말로 이 교수학습을 잘 파악했는지, 그래서 교과 과정상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잘 도달을 했는지를 평가
평가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는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무슨 글을 썼고 나중에 퇴고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구나라는 걸 파악해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위키백과를 쓸 수는 없어요. 특히 내용을 조직하고 글을 표현하는 것은 위키백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상관 있는 게 바로 이 퇴고 부분이에요. 그나마 좀 억지로 좀 하자면 자료 수집과 정보 선별 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과 분석과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키백과에서 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정책인데요. 위키백과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정책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고 어떻게 자료를 선별하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출처의 적절성 평가는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그 세안에서 알려드리겠지만 폭발물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을 썼다고 했는데 출처 폭발물 관리법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법조문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출처인가요? 법이 신뢰할 수 없는 출처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과학적인 글에 갖고서 쓰면 출처를 적절하게 잘 갖고 왔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선별하는 것, 작문 전략에 따라서 내가 이 설명하는 걸 누구에게 쓸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쳐쓰기인데요.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내가 글을 잘 썼는지 점검하고 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행위인데 솔직히 내가 글을 써놓고 내 글을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 고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평가해서 고쳐주는 거. 물론 이 고쳐주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론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장문일기, 그냥 그대로 글을 갖다 퍼오지 않았는가, 출처를 제대로 밝혔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위키백과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퇴고 전후의 차이 파악은 여기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전후 차이를 파악해서 내가 이거 뭐가 잘못돼서 고쳐졌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더 고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1차시 지도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대담원에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문서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냥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시교사학습 지도안. 위에 것도 무시하시면 되고 절차, 도입, 밝게 인사한다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넘어가시면 되고 한 몇 페이지가 페이지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보실 수 있어요. 각종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기자를 배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종류는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 있는데 믿고 쓸 수 있는 만한 정보가 무엇이냐, 즉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고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인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글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러면 이미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건 신뢰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이미 배우기 전에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직접 분류를 해보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자, 이들이 지금 분류한 거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거에 대해서 뽑아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생 중심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출처는 뭐가 있는지 라는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폭발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빨리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